이 세포의 대사에 매우 중요한 나트륨과 칼륨의 대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암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몸의 상태를 보면 세포 상태에서부터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말기암까지 치료했던 100년 전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에 의하면 이 세포의 대사에 매우 중요한 나트륨과 칼륨의 대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암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세포 내에 저류된 나트륨을 칼륨을 통해서 제거하고 세포 기능을 정상화로 만드는 식이요법을 했을 때 암이 점점점 줄고 사라지고 또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세포 내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 나트륨과 칼륨 대사, 그리고 이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몸은 암이 잘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세포는 세포 기능 장애이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변성과 이 세포막 장애를 일으키는 우리 몸의 환경 요인으로는 산성 체질을 만들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성은 안 좋다, 체질은 약 알칼리 체질이 좋다 하면서 이 산성 체질이 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몸에 산성 체질화가 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제대로 된 이 pH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서 세포의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많이 먹는 몸은 또 산성 체질이 되죠. 또 정제 탄수화물, 또 설탕,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은 빠르게 또 산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음식, 과일이나 녹색 채소나 신선한 이런 식품들을 먹지 않을 때도 칼륨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몸은 나트륨이 저류가 되고 산성화 체질로 가게 됩니다. 이런 몸에서는 암세포가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장애로 인한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액에 당분이 많다거나 지방이 많다거나 독소가 많아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순환도 역시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순환이죠. 림프순환이 잘 안 될 때도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암이 잘 생기는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막의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트륨, 칼륨 대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세포의 이중 지질막의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세포막이 깨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거나 여러 손상들이 일어납니다. 세포끼리 잘 신호 전달도 되지 않고 세포 속으로 영양소 전달이나 세포 밖으로 독소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포에 또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을 때 암세포로 잘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몸이 암세포가 잘 생길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을 유발하는 성분으로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첨가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첨가물이라는 것은 식품을 가공하면서 보존하거나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향을 넣기도 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좀 넣게 됩니다. 하나의 작은 음식만 가공을 해도 편의점에 작은 김밥이나 샌드위치에도 30에서 50가지의 첨가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 먹는 가공식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첨가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첨가물은 간에서 해독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과부하게 오게 되면 간에서 해독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모든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는 간 기능의 악화에 있습니다. 해독력이 떨어지고 간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합성하고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상세포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들이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식하는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불필요한 대사물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뷔페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소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 과정을 보면 대사 산물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식을 아주 가끔 한 번 정도는 무리가 없겠지만 습관적인 과식을 하게 되면 대사 산물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사 독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사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도 몸에서 과부하가 생기고 역시 간 기능에 굉장히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도 여러 플라스틱도 우리 뇌나 간이나 신장에 쌓인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포 속으로 이게 더 쌓이다 보면 세포 속으로도 흡수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는 이제 세포 기능 장애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건강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첨가물 음식 줄이고 또 과식보다는 좀 적당한 식사, 그리고 좀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적인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이제 책에서 보면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생화학, 생물학을 공부한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암의 발생과 기원,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유전자로 원인을 알고 있었던 암이 유전자가 아닌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포의 기능, 또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좀 더 1960년대로 거슬러서 바르브루크라는 사람에 의해서도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을 통해서 세포에 산소 공급을 35% 줄였을 때 세포가 발효 대사를 통해서 다른 대사를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60% 정도 산소 공급을 줄였을 때는 아예 세포가 무산소호흡을 하고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바뀌는 이런 실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페드리셋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세포의 특징을 보니 세포막이나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이식을 하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반대로 정상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을 하니까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의 핵에 있는 DNA나 세포막의 문제가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의 변성,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암세포의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에는 이제 여러 원인이 있는 거죠.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또 영양소의 흡수가 좋지 않다거나, 나쁜 음식을 먹었다거나, 공기가 오염됐다거나, 여러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암세포는 대사 질환이고 세포 기능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